안녕하세요. 한국여성지도대학원 편찬위원회 박근노기 사장입니다.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에서 한국여성지도자 대관이 국민 참여 기념 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한국여성 지도자 100인을 발굴해서 나의 삶, 나의 꿈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오늘 이 시간 한국여성벤처협회 초대 회장 정희자 회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회장님의 출생과 학창시절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이사장님께 먼저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울 출생입니다. 서울 출생이고, 뭐 이제 난리통에 태어났다고 늘 부모님께서 제 이름을 희자라고 해주셨는데, 보통은 이제 계지피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기쁠희를 써주셨어요. 난리통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목숨을 잃고 이러는데, 그때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기쁠희에 이제 기쁜 자식이다 이래가지고 정희자가 됐습니다. 근데 늘 생각할 때 이제 저희가 나라정시예요. 보는 연일이지만, 그래서 저는 크면서도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슨 기쁜 일을 할래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이제 유관순 여사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말하자면 나라를 위해서 당찬 자기 면모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한테 힘을 주게 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참 많이 하면서 제가 그걸 듣고 컸고,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많이 한 건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케이트를 탄 것 같아요. 스케이트를 타서 크도록 스케이트를 탔어요. 어렸을 때 이제 피겨를 탔고, 그 다음에 이제 롱 스케이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수용 스케이트를 타고, 그러면서 스피드를 좀 내는 걸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에 이제 오빠가 이제 복싱을 이제 국제 심판으로 초대 심판을 했는데, 국제 심판을 했어요, 저희 오빠가. 근데 제가 이제 복싱 자체도 스피드잖아요. 빠르게 하고. 제가 스케이트를 많이 타고, 또 이제 구기를 가지고 놀 때는 탁구를 굉장히 잘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탁구를 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미술을 했으니까 그림을 그릴 때마다 나가서 상도 많이 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회장님께서는 IMF에 증언했을 당시에 여성 벤처 초대 회장으로 역임하셨는데, 그 미적 기초를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90년대 초반부터 제가 이제 정보통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하철 분야에 있어서 이제 외국 기업에 의존하고 부채가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국산화에 말하자면 주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2호선 인터페이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국산화를 시작하게 되었죠. 어려운 길이었어요. 다 외국 회사들이, 특히 불란서 회사가 들어와서 70년대 초에 73년도에 지하철 1호선, 1기 지하철 1호선을 개통시키면서부터 국내 회사들이 아무도 못 들어가 있을 때, 대기업도 못 들어가 있을 때 제가 이제 거기 시장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고 중소기업은 들어가기 힘들다, 대기업은 이제 매출이 크지 않으니까 못 들어오고, 중소기업은 그렇게 기술로 해서 진입장벽이 어려울 때 제가 이제 정보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시장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제가 이제 특허를 가지고 신기술을 가지고 제가 지하철 시장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하철 2호선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43개 역사에 정말 500대에 가까운 저희 장비가 들어갈 때 처음으로 국산화를 해서 한글로, 그 전까지는 다 영어였어요. 한글로 다 깔아줘서 우리 영무원들이 눈이 시원하다고, 알파벳으로 읽지 않고 한글로 읽게 돼서 너무 눈이 시원하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런
그런 칭찬을 들을 때 제가 참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자랑스러움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IMF 터지면서 그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 국민들이 전체 겁모으기에 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또 우리 그 벤처가 이때 이제 더 힘을 실어야 되지 않나. 제가 사실은 그 여성으로서 벤처 1호입니다. 우리나라가 정해놓은 벤처 1호고, 그래서 신기술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를 만들고, 그 여성들이 이 IT 쪽에 불모지일 때 제가 다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크게 저희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크게 저희가 그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전체 국민 전체에 정말 벤처 인식을 넣어드리게 하고, 그리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또 넣어주고 창조적 리더십을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성들의 잠재의식을 제가 깨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 한 5개 부처의 자문위원으로 활약을 하시면서 특히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역임하면서 그 차관급으로 두 분의 대통령님과 함께 하셨대요. 네. 그동안의 역사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KT 신기술을 가지고 저희 오토피스를 이끌고 있을 때 저를 또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통령 직속입니다. 차관급으로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저를 또 입문하게 하시고, 제가 국가과학 쪽에 많은 그 일들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셔서 제가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특히 신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자신도 그 기술을 집약적인 회사고, 또 많은 기술 집약적인 회사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그 기술로서 말하자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길을 제가 많이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시고, 또 그때는 또 국가에서 벤처에다가 많은 그 정책을 내놓을 때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더, 벤처인들에게 더 힘이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데 어떤 기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철도 분야에 그 기술 집약적인 쪽에 말하자면 그 영무자동화, 오토매틱 페어 콜렉션이라고 그래서 영무자동화와 또 시그널이라는 게 이제 지하철 사령실에서 3분마다 제어해 줄 때 지하철이 와서 3분마다 쓰지 않습니까? 서서 이제 승객들을 승객들을 태울 때에 그 제어하는 것을 제가 이제 국산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회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깔아놓은 그 신호 중에 저희가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못했던 것을 저희 회사가 기술 개발을 해서 R&D 자금도 많이 들였죠. 대기업도 못하고 이 땅에서 아무도 못하는 거를 제가 저희 직원들과 함께 해서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그 영무자동화가 국산화가 되었고, 또 신호가 자동 제어로서 국산화가 되어서 지금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하철 9호선 개화에서 신노년까지 25km에 달하는 그 25개 역사에 말하자면 뭐 천장에 형광등, 콘센트 이런 거 빼고 나머지 1300대에 달하는 모든 장비가 저희 회사의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체가 뿌듯하고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를 비롯해서 국내 8개 대학원에서 각종 전문 교육 과정을 수료하시고 지도자 과정도 밟으셨습니다. 기업을 하시면서 인문학도 하시고 전문 분야에 이렇게 분초를 다루시는 생활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배워가지고 그거를 평생 가져간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는 우리가 전문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물론 미술을 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초대 제가 가구 디자이너를 했어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 삼성에 돌아가셨지만 그 오래전에 훨씬 40년도 훨씬 전에 이병철 회장님 그 집무실의 책상을 그분이 십장생을 좋아하세요. 그걸 다 디자인해 가지고 전체 세트를 다 할 정도로 그런 그 디자인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정보통신 분야에 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공부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여성들이 그 지도자로서 쓰려면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쉬지 않고 제가 기회가 됐을 때 공부하자. 그리고 뭐 40대, 50대 이런 거를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다고 제가 생각하고 일을 멈춰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또 우리한테 시간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하고 공부하고 그런 게 저는 그 접목을 잘해서 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늘 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그 NGO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이로 헤아릴 수 없이 각계각층에 참여하시는 중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으로도 오랫동안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 통일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민주평화통일 이제 자문회의에 자문위원으로서 제가 국기서부터 지금 이제 11대를 하고 있거든요. 22년째 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우리가 어쨌든 지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노력을 해서 각자 그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자기 일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다 할 때에 통일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갔다가 통일에 대해서 정책 건의도 하고 그 탈북민에 대해서 많은 일을 맡겨주셨을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탈북민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또 나라에다 내는 정책 건의안도 내서 지금은 또 저희가 또 종전선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종전선언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그 핵 멈춰달라 이런 걸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생명이 고귀한 거고 국가가 하나 됐을 때는 다른 것보다도 이 많은 우리 인구들이 안전한 가운데 평화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화통일 우리 자문회의에서 제가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벤처 기업을 하시면서 특히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과학기술진흥회 현재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후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자라날 때는 그 국가가 어려웠습니다. 지금 달아나는 세대들은 얘기해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참 어렵고 그때 이제 GNP가 뭐 60몇 불이다 70몇 불이다 이럴 때 왔고 지금은 우리가 GNP가 3만 불을 넘어서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오는 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특히 과학 분야에서 노력을 하시고 우리가 세계 속으로 뻗어나갈 때에 우리의 국력이 신장이 되고 우리의 그 국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소년들이 큰 마음을 갖고 아주 지속적으로 과학에 정진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처도 왜냐하면 이게 정보통신 분야에서 과학에 입문해서 거기에 나왔을 때 매출의 극대화가 일어나고 부가가치가 아주 고소득으로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 그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이 좀 심어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과학 청소년 과학진흥회에도 제가 일을 하게 되었고 많은 힘을 함께
과학 분야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기업인으로서 향후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게 있는지? 예, 지금 제가 이제 정보통신 일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철도 쪽으로 일을 뭐 크게 해서 지하철 분야에 혁혁강공을 세워서 세계 속에 1등 가는 지하철 국가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진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제가 한 일이고 저희 회사가 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K 방역이라는 우리가 이제 그 말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K 방역 시대에 마스크 분야에 또 컨설팅을 하고 수출입 문제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게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제가 지하철 신호를 할 때도 1기 지하철이 말하자면 지하 30m, 2기 지하철이 지하 40m, 3기는 더 수십 미터입니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럴 때 늘 존중하는 게 가장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서 진로가 잘못 났을 때 말하자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이러니까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술 개발을 했고 실적을 쌓았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 지하철 구간에서 저희 제품들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K방역이라는 이 시대에 있어서 마스크가 세계 속으로 나가고 우리 기술이 정말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마스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출입하는 데 있어서 그 몫을 감당하고 방역하는 데 있어서 크게 제가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사회활동 중에 독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의 국민대표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국가관이나 세계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고 어린 시절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겪고 이렇게 국가가 고도 성장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지만 그렇게 특히 우리 자기 국토에 대해서 독도고 그 어느 땅이든지 간에 내 나라 내 땅을 우리 국민이 지키지 못한다면 그거는 생업에 아무리 종사해도 내 거를 자꾸 뺏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독도가 오래전 우리 지도에도 다 나와 있는 게 우리 영토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자기 땅이라고 할 때에 그런 게 참 아쉽죠.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거. 그래서 확실하게 국민들과 함께 내 나라 내 지역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수석 부총재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독도 나라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자라나는 세대도 마찬가지고 국가관이 확실해서 내 나라 내 땅에 살 때에는 우리가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특히 제가 여성으로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부모님이 이 땅에 태어난 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특히 건강하게 시간이 주어질 때 뭐든지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제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영토든 하나님이 주신 그 지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거면 딴 사람이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해도 반드시 말로 해서 글로 써서 이거 우리 거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때에 내 나라 내 것은 지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나이 먹은 세대도 지키고 가야 되겠지만 점점 더 알려서 오고 오는 우리의 후손들이 좋은 땅 좋은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가르치고 잘 알려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알게 하고 그들이 바르게 다 숙지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살다가 간 뒤에도 또 오는 세대들한테 잘 가르쳐서 이 나라 이 땅을 잘 지키고 가야 된다는 그런 국가관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박근목 이사장님께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제가 이 시간 정말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